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지역의 조선업체가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의 조선업체에 고용된 인력은 1,200여 명으로 500여 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의 현장 교육이나 전북인재개발원 등 훈련기관 7곳의 교육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선업 도약센터를 유치해 인력 수급의 거점 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을 닫은 지 10년 만에 군산 시민문화회관이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갑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120억 원을 들여 2월 초부터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오는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시민문화회관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담아 지역 예술단체와 대학, 민간, 공공이 참여하는 문화 거점 시설로 탈바꿈됩니다. 시민문화회관은 지난 2013년 운영 중단 후 활용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년간 방치되었습니다. 군산에서 어청도를 가려면 연도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섬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이동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이달부터 항로가 분리되며 운항 횟수까지 늘면서 어청도와 연도가 일일 생활권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군산 여객선 터미널. 이달부터 군산에서 연도 어청도로 향하는 직항로가 마련됐습니다. 이전에는 군산에서 어청도로 가려면 연도를 잠시 들러야 했는데 이 항로가 각각 분리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도는 기존 1일 1회로 제한됐던 운항 횟수가 2회로 늘고 어청도는 운항 시간이 기존보다 40분가량 줄었습니다. 주민들은 1일 생활권이 확보됐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부품을 사오더라도 그걸 한 30분이면 될 걸 갖다가 여기다 오면 하루를 묵고 가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이제 좋은 점이 많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죠, 지금. 9일날 저 마을에서 그냥 초철하게 다과회라도 하려고 해요. 분리 운항 전 연도 주민들은 24km의 짧은 거리임에도 긴 운항 거리에 따른 시간 제약으로 하루 한 번만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어청도 역시 70km의 긴 거리로 왕복 5시간가량이 소요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군산시와 군산해수청이 항로 분리를 요청했고 1월 여객 운항 결손금 5억 원 예산이 확보되며 본격 운항하게 됐습니다. 군산해수청은 목포해수청으로부터 인수받아 수리한 여객선 섬사랑 3호를 연도 노선에 투입하고 어청도까지는 21년 건조된 고속 여객선인 어청 카회리호를 운항합니다. 군산수산청은 앞으로 섬사랑 3호를 친환경 여객선으로 대체하고 성수기를 대비해 어청도까지 운항 횟수를 1일 2회로 늘리는 등 항로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분리 항로의 안정적인 운영과 여객선 운항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군산 연도 항로 대체 여객선을 신조하여 투입할 계획이며 연도, 어촌도 항의 대합실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나의 항로로만 운항되면서 이동 불편을 야기했던 연도와 어청도. 이제 두 개의 섬을 각각 잇는 독립된 항로가 개설되면서 섬 주민들과 방문객 이동 불편 해소는 물론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군산 배달의 명수 이용자 10명 중 9명 이상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6.3%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배달의 명수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서이고 공공 배달 앱이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의견도 28%로 나왔습니다. 반면 불편한 점으로는 할인 이벤트와 가맹점 다양성 부족 등이 꼽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군산시가 배달의 명수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한 달간에 걸쳐 진행했으며 응답자는 1,492명입니다. 군산의 다양한 근대 문화유산을 둘러볼 수 있는 동행 투어가 이달부터 운영됩니다. 동행 투어는 근대 문화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시간 여행 마을 일대를 2개 코스로 나눠 운영됩니다. 또 문화관광 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도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A 코스는 근대 역사박물관과 호남 관세박물관, 장미갤러리, 진포 해양테마공원 등으로 이어지며 소요 시간은 2시간 정도입니다. 또 B 코스는 초원사진관과 일본식 가옥, 동국사 등으로 이어지며 2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됩니다. 군산시가 시간여행축제를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도약시키기로 하고 올해부터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관광진흥과 축제계를 컨트롤타워로 축제 발전 실무협의회를 구성합니다. 또 오는 5월쯤 전문가 포럼을 열어 시간여행축제 발전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한편 군산 시간여행축제는 지난 2013년 처음 시작한 이래 누적 방문객 수 79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군산 산북동에서 발견된 수백여 개의 공룡 발자국이 공개됐습니다. 초식과 육식 공룡은 물론 익룡의 발자국까지 동시에 남아있어 고생태 환경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군산시는 전시관을 추진하는 등 관광 연계에 나설 계획입니다. 비스듬한 바위에 큼직하게 찍혀있는 발자국들. 중생대 백악기 시대 공룡 발자국입니다. 발자국이 발견된 건 지난 2013년. 도로 공사 도중 지질학자가 발자국을 발견하고 문화재청에 신고한 겁니다. 280여 개의 발자국들은 이듬해인 2014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10년간 보존 조치와 보존각 건립이 추진돼 왔습니다. 작년 10월 보존각 건립 및 현장 조사를 마치고 지난 1월 말 공개됐습니다. 시민들은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에 감탄하며 눈과 카메라로 화석을 담습니다. 공룡 화석을 직접 보니까 더 신기하고 직접 공룡이 된 것 같아요. 산북동 화석산지는 전라북도 최초로 초식공룡과 육식공룡, 익룡의 발자국이 동시에 발견됐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62cm 크기의 초식공룡 발자국이 발견되는 등 중요한 연구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곳 280여 개 발자국은 1억 5천만 년 전 백악기 시대 공룡의 행동 특성과 환경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이며 공룡의 흔적을 보기 힘든 서해안 지역의 중요한 교육 자료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발굴을 계속할 경우 추가적인 발자국 화석이 더 발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발굴된 화석을 보존하는 한편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공룡의 정보를 담은 전시관도 추진하는 등 관광 연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곳 산북동 화석산지 주변 정비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먼저 실시를 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고생대 기후, 지질을 전시 및 교육하는 전시관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1억 년 전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공룡 발자국. 10년의 보존 기간을 지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군산 지역 신혼부부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까지 연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소득이 연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분양권 당첨자 등은 제외됩니다. 군산 지역 어민에게 공익수당이 지급됩니다. 도내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어업 경영체로서 활동한 어간은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업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수산업 관련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어업경영사실위원회 또는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3년 전 중단됐던 군산시 읍면동 주민간담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강인준 군산시장은 새해를 맞아 주민들과의 소통 행정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6일 나온일동을 시작으로 오는 10일 옥서면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개정 면사무소를 방문한 강임준 군산시장. 한파와 코로나19로 움츠러든 민심을 살피고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듣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은 평소 해결되기 어렵거나 절차가 복잡했던 궁금한 민원들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해정면에 찜질방을 하나를 해둘라고 하면서 200평 정도 되는 땅을 희사였다. 그래서 해정면민을 위해서 찜질방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더라. 강임준 시장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즉각적인 답변을 주고 행정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는 설득에 나섭니다. 찜질방 문제는 경로당에다가 찜질방 내달라고 그러는데 한 10여 년 전에 경로당을 진 데 찜질방을 진 데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다 실패하고 다 걷어냈습니다. 관리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찜질방 문제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도 함께한 자리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현장에서 해결됩니다. 주민들은 모처럼 직접 시장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속 시원한 답을 들어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강임준 시장은 대기업 폐쇄로 위기를 겪은 군산의 산업 체계를 바꾸고 이제는 시민이 떠나지 않는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시정 계획에 대해 시민들과 공감했습니다. 우리 군산을 미래차인 전기차로 우리 군산의 산업 구조를 바꾸고 또 앞으로 미래 산업인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로 바꿔야겠다 해서 민선 8기 때는 이런 7기 때 이런 산업 부분은 우리가 다 해놓고 또 묵은 숙제, 전북대병원이니 현대중공업 재가동이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선 8기에서는 그러면 군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아이 키워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아이 낳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신년 읍면동 주민 간담회가 3년 만에 열리다 보니 주민들도 생기가 돕니다. 강임준 시장은 지난달 26일 나온 일동을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27개 읍면동을 돌며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시정 발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시정 운영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주민들과의 소통 행정, 다시 기지개를 펴면서 주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장애인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시는 올해 장애인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43명 늘어난 226명에게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복지기관과 대한안마사협회와 연계해 최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 및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를 추가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 장애인에게 1년 동안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개정면이 지난달 31일 착한 가게 1호점으로 가입한 뜰악에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착한 가게는 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나눔하는 가게로 기부된 금액은 개정면 관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군산시 수송동은 1일 온누리 어린이집 원생들이 올해도 잊지 않고 11년째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소중한 마음을 모아 모금한 성금 53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장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